예, 이번 시간에는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 세액공제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도 소득금액과 생계 요건만 갖춰지면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근로제공기간 동안만 지출된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지출자 범위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직계존속이 장애인일 때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세액공제 관련해서 본인인 경우에 대학원 시간제 과정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입학 전형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이라든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등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 가능하고요. 대학생은 등록금, 입학금 관련해서 1인당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교육비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제 금액 가능한 금액 기준으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직계존속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다라고 하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옵니다. 대출자 본인한테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상환할 때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간소화에서 대학 교육비 납입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를 제외하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등록금 중에 일부는 학자금 대출이면 그 일부 학자금 대출 금액 빼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100만 원인데 학자금 대출로 60만 원, 아버지가 40만 원 해서 부담해서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면 등록금 납부한 연도에 아버지가 부담한 40만 원으로 조회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연도에 학생 본인이 자녀가 직접 60만 원에 대해서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 상환 금액을 조회할 수 있을 거고요. 이때 본인이 대출자 본인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요 교육비 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에 공납금,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거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업료, 입학금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급식비, 교과서 대금, 교복 구입비, 교복 구입비에 체육복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인당 50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요. 체험학습비,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수업료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다 들어갑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수업료, 입학금, 그 다음에 응시료, 전형료 다 들어가고요. 직계 비속이 든든 학자금 등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교육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인의 경우에 모든 교육비에 대해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입소료,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앨범비, 뭐 특활 활동비 중에 재료비 이런 것들 안 된다라는 거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앨범비 뭐 이런 거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차량 운행비, 앨범비, 방과 후 학교에 그러니까 재료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 갖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의 대학원 관련되는 비용은 모두 다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대학원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부양가족의 대학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교복 구입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 공제 적용을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 학교에서 공동 구매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학교에서 이미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교복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간소화 자료에 나옵니다. 근데 간소화 자료에서 교복 구입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갖고 제출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국외 근무자인 경우에 본인과 부양가족 모두 외국에서 동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부 공제가 가능하고요. 기러기 부모의 경우에 아버지는 한국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비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외 유학 자격 요건 충족했을 때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비 공제 시기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출한 연도의 교육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선납 교육비도 지출한 연도의 교육비 세액 공제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고등학교 재학 시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 요거는 대학생이 된 때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가진단표 내용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특별세액 공제 중에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금액과 생계 요건을 따지되 나이 요건은 무시하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근로 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지출자 범위를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고요. 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령, 소득금액, 생계요건 이건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나이에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는 20세 이하,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죠? 근데 기부금 따질 때는 연령에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득금액에 대한 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건 뭐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생계요건 갖춰야 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인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거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 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은 가능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가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납입한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 공제율을 보면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 이내에서는 110분의 100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합쳐서 100% 세액 공제가 되고요. 1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초과 금액의 15%, 3천만 원 초과하면 25%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향사랑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15%입니다. 그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는 없느냐라는 건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보면 500만 원까지가 최고치가 됩니다. 500만 원 넘어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뭐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한도 계산해서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 합쳐서 1,000만 원까지 15%, 3천만 원 이하는 30%, 3천만 원 초과는 40%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3천만 원 초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24년도만 이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자, 기부금 세액공제하고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과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과 사업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은 거주자가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세액공제 적용하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산입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가시면 돼요. 전체 기부금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300만 원은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넣고 700만 원만 세액공제하겠다라고 하면 빼고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한도 계산할 때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연말정산만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합산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부금 종류별 2월 공제 여부가 되겠는데, 정치자금 기부금이나 고향사랑 기부금은 2월 공제가 없습니다. 2월 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 우리사주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만 2월 공제가 가능하고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동안 2월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2월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10년간 2월 하는데,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기부금 세액에 대해서 해당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은 기부금 세액 공제액, 그 다음에 해당 기부금, 그 다음에 10년간 2월 공제, 이런 순서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연도로 2월 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 기간 이후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소득자 홍길동이가 기본공제 대상자 23년도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배우자가 기부금 1,0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한도 초과 300만 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이 한도 초과가 발생했는데 24년도에 2월이 됐겠죠. 그죠? 2월 된 기부금인데 배우자 기부금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배우자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24년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2월 된 기부금 300만 원은 소득자 홍길동이 2월 기간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누가 지출했냐 이런 거 안 따진다라는 겁니다. 안 따지기 때문에 그냥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부금 2월 공제 순서 부분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정치자금, 고향사랑, 특례, 우리사주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해당 과세 기간 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2월 기부금부터 먼저 공제합니다.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2월 된 기부금은 기부 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전 연도에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2월 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될 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연말정산할 때 기부금 세액공제를 했는데 2월 된 금액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연말정산한 직원이 다른 사업소득이 있어서 합산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2월 된 기부금 금액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월 기부금을 확정해야 되는데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월 기부금을 계산을 합니다. 이후에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에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적용해서 2월 기부금을 확정합니다. 이때 2월 기부금이 확정된 금액보다 동그라미 2번에 가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 시에 해당 과세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에 2월 금액은
연말정산 시점의 금액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월 되는 기부금 확인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기부금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 그 다음에 기부금 한도 내의 기부금으로서 타세액공제로 인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때 2월 된 기부금은 반드시 직전 연도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2월 금액을 확인해서 연말정산 때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한도 초과되는 기부금도 2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공제 15%, 25% 이렇게 30% 이걸 적용했는데 그 적용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작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2월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금액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10년 동안 2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기부금은 다른 거는 다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기부금 종류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보고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기부금 관련되는 정보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살짝 무시하시고요. 무조건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부 내용에 가면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에 기부금 종류가 다 나옵니다. 기부금 종류, 그 다음에 금액 다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부금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명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기부금 명세서 확인하면 까만 동그라미 4번에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해서 오른쪽에 가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해서 소멸 금액과 2월 금액이 있습니다. 요 2월 금액에 있는 금액을 확인하셔 갖고 당해 연도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과 관련해서는 2월 공제 금액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국세청으로도 문의가 많이 가고 하는데 국세청의 답변은 뭐냐면 해당 회사에다가 물어보세요.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기부금 명세서를 국세청에서 지급 명세서 제출할 때 다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요걸 추출해서 보여주기만 해도 되는데 그건 지금까지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 확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다 문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표준세액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결정세액하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적용한 결정세액 중에 작은 금액이 결정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